이번 시간에는 한국어의 품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체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명사, 대명사, 수사에 대해서 이번 시간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어의 품사는 형태와 기능과 의미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체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체언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하였는데요. 체언은 주로 주체 역할을 하는 단어들로 명사, 대명사, 수사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으로 많이 쓰이고요. 문장에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입니다. 조사와 결합하거나 홀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문장에서 격조사와 결합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고 그 밖에 격조사와 결합해서 서술어나 관형어, 그리고 부사어나 독립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문장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비가 날아다닌다 주어로 쓰였고요. 나는 과일을 좋아한다. 과일을 목적어로 쓰인 예이고 물이 얼음이 되었다. 보어로 쓰였습니다. 그것은 나의 물건이다 라고 한다면 관형어로 쓰인 예이고요.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그렇다면 부사어. 영희야 이리 와 한다면 독립어인데요. 나비, 명사 뒤에 가라는 주격조사가 결합된 형태이고요. 과일이란 명사 뒤에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결합되었습니다. 얼음이는 얼음이라는 명사 뒤에 이라는 복격 조사가 결합되는 형태이고요. 나의 경우에는 나는 대명사, 의는 관형격 조사, 별처럼은 별은 명사, 처럼은 부사격 조사, 영희야에서 영희는 명사, 야는 호격 조사 이렇게 다양한 조사와 결합해서 모든 문장 성분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바로 체언입니다. 그렇다면 체언 중에 명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명사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데요. 대부분의 명사는 다른 말의 도움 없이 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홀로 쓰일 수 없는 명사도 있는데요. 그것을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다른 말의 꾸밈을 받아야 하는데요. 너는 할 수 있어. 또 예쁜 것이 많다. 먹을 만큼 먹어라. 또 너를 본 적이 있어. 여기 수, 것, 만큼, 적은 혼자서는 쓸 수 없고요. 그 앞에 할, 예쁜, 먹을, 본 이렇게 관형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명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구체성의 유무에 따라서 구체명사와 추상명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모습을 갖춘 경우 구체명사라고 하고 연필, 독수리, 이순신, 자동차 등이 있고 추상명사는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추상적인 대상. 그래서 믿음, 희망, 꿈, 사랑 이런 경우는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사용 범위에 따라서 특정한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면 고유명사, 같은 종류의 모든 사물에 두루 쓰이는 말을 보통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서울, 한강, 한라산, 이순신 이렇게 특정 대상, 고유명사, 사과, 학생, 나무, 꽃 이런 경우는 보통명사.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다른 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쓸 수 있으면 자립명사,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는 의존명사라고 하는데요. 하늘, 학교, 길, 나무 자립명사이고요. 것, 바, 수, 질, 만큼 이런 말들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 외에 나머지는 자립명사야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체언의 두 번째로 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람이나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대명사는 크게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란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는 것이고요. 지시 대명사는 사물이나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인칭은 나, 저, 우리, 저희 이런 말들이 1인칭 대명사이고요. 2인칭은 너, 너희, 그대, 자네 등은 2인칭 대명사입니다. 3인칭은 이 자리에 없는 그, 그녀, 저분, 가끔 극존칭으로 쓰일 때 당신도 3인칭으로 쓸 수 있습니다. 흔히 당신은 2인칭 대명사인데 간혹 부모님, 당신들은 이렇게 3인칭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지시대명사, 사물을 나타내는 말로 이것, 제가 연필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 가지고 있는 연필을 대신해서 이것, 그것, 저것, 장소, 여기, 저기, 거기, 시간으로 언제 이런 말도 지시대명사인데요. 언제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학이 언제부터지? 언제 뒤에 부사가 바로 붙어 있으면 지시대명사라고 할 수 있으나 언제 볼까?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언의 세 번째 수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양수사는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 둘, 셋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이고요. 한자어로 1, 2, 3, 10 이런 것들 양수사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인데요. 한자어로 제1, 제2, 제3 마찬가지로 서수사입니다. 그렇다면 관형사와 수사의 구별 방법에 대해서 참고로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아직 관형사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는데요. 뒤에 조사가 붙어 있거나 붙을 수 있으면 수사이고 조사가 붙을 수 없고 바로 뒤에 띄어쓰고 체언이 오면 관형사인데요. 예를 들어 사과 하나를 사왔다. 그러면 수사지만 사과 한 개를 사왔다. 이럴 때는 관형사입니다. 하나 뒤에 를-이라는 조사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조사가 붙거나 조사를 붙일 수 있을 때 사과 하나 사왔다. 이래도 하나를 조사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이고요. 사과 한 개를 사왔다. 한 같은 경우는 띄어쓰고 뒤에 개라는 명사가 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한은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라는 이야기이고요. 관형사와 대명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살펴보면 뒤에 조사가 붙어 있거나 붙을 수 있으면 대명사이고요. 조사가 붙을 수 없고 뒤에 체언이 오면 관형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는 철수의 동생이다. 이땐 대명사지만 그 책상을 교실로 가지고 가자. 이럴 때는 관형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띄어쓰고 책상, 책상은 명사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시죠? 이때는 그가 책상을 수식하는 말이기 때문에 관형사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언이란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명사와 대명사, 수사를 통틀어서 체언이라고 합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고요. 조사와 결합할 수도 있고 또 혼자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체언 중에 명사 중에는 혼자 쓰이지 못하는 의존 명사도 있습니다. 명사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데요. 그 예로 하늘, 구름, 나무, 영희, 서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언에 들어가는 대명사는 대개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라고 적었고요. 나, 너, 그, 이것, 그것, 여기. 그래서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수사란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대개 양수사와 서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셋째 등이 수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품사 중에서 체언에 해당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 말은 형태와 기능과 의미에 따라서 품사를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오늘 배운 체언은 형태는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고요. 기능에 따라서 살펴본다면 체언에 해당하고 그리고 의미에 따라서 살펴본다면 명사, 대명사, 수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용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